안녕하세요, 박대지예요. 제 직업은 세무사, 유튜버, 그리고 박대지예요. 자, 각설하고 이번 주 상담을 하면서 요 제도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간이가세 사업자는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개요부터 함께 봐보면 첫 번째 점에 간이가세 제도란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서 일정 요건, 여기서 말하는 일정 요건은 매출, 종목, 지역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두 가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면제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마, 너네한테 어떤 혜택을 줄게라고 나라에서 얘기하는 건데, 매출액이 이제 점점 커지면 사업자 간의 거래도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간이가세 사업자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못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법을 바꿔가지고 매출액이 4,800만원부터 8천만원인 간이가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바꿔준 거죠. 자, 두 번째 동그라미 점을 보면 부가가치세율이 원래는 10%죠. 일반 과세 사업자라고 하면. 근데 1.5%에서 4%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법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데, 이제 매입세액 같은 경우에는 간이가세 사업자는 0.5%밖에 받지를 못해서,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간이가세 사업자로 사업자를 낸다고 해서 유리한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이제 덜어 나와요. 가장 대표적으로 서비스업인데 간이가세 사업자로 많이 내시는 게 미용실 같은 거 있죠. 자, 아래 화살표에 나와 있듯이 제가 적은 거예요. 이거 다 소규모 사업자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사업자라는 거는 매출의 기준이겠죠. 근데 반면에 초기 대규모 인테리어, 두 번째 화살표 초기 대규모 인테리어가 들어가고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이 나지 않는데 간이가세 사업자로 내면 되게 유명하죠. 간이가세 사업자는 환급이 안 돼요. 부가가치세 환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에 일반 과세 사업자로 내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앞서 우리가 봤지만 매출액 기준, 그리고 종목 기준, 지역 기준,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간이가세 사업자를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아래 이렇게 아래 네모에 나와 있죠. 매출액 기준은 이거고 종목 지역 기준은 이렇게 된다. 매출액 기준부터 보면 매출액은 직전 연도에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만 간이가세 사업자가 될 수 있고, 사업을 운영한 기간 1년 미만이면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한다는 거. 환산은 간단해요. 매출액 나누기 가동 개월수, 가동 월수 곱하기 12. 1년 동안 가동을 했다 그러면 얼마가 되겠냐로 8천만원 미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8천만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고지서가 하나가 날라오죠. 내가 사업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이제 일반 과세 사업자로 전환이 될 겁니다라고 그냥 바로 통지를 해버려요. 그럼 이제 통상적으로 다음에 7월 1일부터 과세 사업의 유형이 전환이 되는 건데, 여기서 하나만 더 알아보자고 하면 간이가세 동그라미 3번 간이가세 포기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간이가세를 적용받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대부분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재고 납부세액 때문에 그래요. 심플하게만 생각을 하면 재고 납부세액이라는 거는 일반 과세 사업을 할 때 받았던 매입세액만큼을 간이가세 사업자로 전환이 되면 뱉어내라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 뱉어내기 싫어서 우리 조사관님들이 되게 친절하게 이거 간이가세 지금 포기 안 하시면 이만큼 뱉어내야 되는데 포기하실래요? 라고 여쭤봐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마지막으로 종목이랑 지역 기준이 있습니다. 요거는 국세청 누리집에 매년 고시를 하고 있어요. 사실 국세청장님이 정해주시는 건데, 이러한 종목을 하면 간이가세 못하고요, 이러한 지역에 요런 거를 하면 간이가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요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서 간이가세 배제 기준 디테일하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일반과세 등록 기준, 이게 간이가세자가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일반과세 등록 기준. 자, 반가로 1번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본인 명의의 다른 사업장을 보유했을 때, 요 반가로 1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장 예시에서 한번 봐볼게요. 자, 반가로 2번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장을 포괄양수 받은 경우,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실제 사례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놓고 보자. 근데 요거 이제 장사가 잘 돼서 권리금 받고 빠지시는 이런 포괄양수라는 걸 많이 하시죠. 근데 요게 이슈가 되는 게, 간이가세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가 서로 간에 포괄양수도 하는 건 이건 문제가 안 돼. 근데 두 번째, 일반 과세 사업자한테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라고 하면 새롭게 양수하시는 분이 무조건 일반 과세 사업자로만 등록을 해라,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실무상으로 되게 다툼이 많이 있는 게, 일반 과세 사업자한테 양수를 했는데 여기를 간이로 내버리면 제가 앞선 장에서 말씀드렸던 재고 납부세액, 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해 주시고. 자, 그리고 방가로 3번 간이가세 배제 업종. 이러한 업종을 하면 간이가세로 등록은 안 돼. 이 얘기고. 마지막으로 방가로 4번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 일정한 기준 저희가 다 볼 건데 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가세 사업자로 등록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배제 기준의 방가로 1번 일반가세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했을 때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또는 새롭게 내는 사업장은 간이가세 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그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자, 사례. 개인 사업자 김국세 씨가 A 사업장에서 일반가세 사업자로 사업을 이미 하고 계시나 봐요. 김국세 씨. 근데 B, C, D라는 다른 사업장이 또 하나가 있으신 거야. 그래서 지금 상황이 A라는 일반과세 하나 있으시고 B, C, D라는 사업장이 각각 다 있으신 건데 이 상황에서 자, 잘 따라요. 각각의 공급 대가가 8천만 원에 미달하거나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각각의 공급가액이 8천만 원이 미만이라고 하면 원래 간이가세 사업자가 적용돼야 맞는 거잖아. 자동 전환된다고. 그래서 8천만 원, 여기도 8천 미만, 여기도 8천 미만, 8천 미만 되더라도 요 A라는 사업장 하나 때문에 얘네도 다 일반 이렇게 다 변환돼 버린다고. 그래서 기존의 사업장을 간이가세 사업자로 하나 영위하고 계신다고 하면 일반가세 사업장을 무턱대고 내시면 안 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까지 다 일반가세자로 전환이 된다. 자, 다음으로 봐볼게. 간이가세 배제 업종이 있다 그랬죠. 이러한 업종을 영위하면 간이가세자로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제가 간단하게만 갖고 나와 봤어요. 자, 첫 번째 좀 보면 써놨죠. 기준금액 8천만 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8천만 원이 미만인 경우에도 매출액 기준으로는 충족이 되지만 업종 기준으로 탈락입니다. 그래서 일반 가셔야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방가로 1번부터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얘네는 사이즈가 크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부동산 매매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이즈 크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가로 5번 보면 전문 자격사 같은 거, 세무사업 같은 거 제가 하는 게 세무사업인데 이런 것도 간이가세 사업자로는 등록하지 말아라. 방가로 6번 제가 앞선장에서 말씀드렸죠. 일반가세자, 그러니까 사업을 양도하시는 분이 일반가세자라고 하시면 포괄양수 받을 때 내가 장사할 때 무조건 일반으로 내야 된다라는 거. 이거 배제 업종으로 이렇게 정해 놔버렸어요. 그래서 여담이긴 한데 이걸 잘 모르시고 그냥 간이가세 사업자로 내버리신 다음에 계속 사업을 하시면 나중에 기존에 그 간이가세 사업자로 신고하신 부가가치세 있죠. 그거 다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을 보면 사업장 소지 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해 제가 빨간 걸로 쳐놨죠.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방가로 8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번에 이 유튜브를 준비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건데 전전년도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간이가세 사업자로 낼 수 없대요. 그래서 마지막 8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개인종합소득세의 특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으로 돈을 벌던지 간에 개인 종합소득세는 인별과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걸 했는지 업력이 또 중요하게 다툼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개인 종합소득세 때문에. 여기까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국세청장님이 마음에 안 드시면 간이가세 할 수 없다. 그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인데 크게 종목이랑 지역 기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종목 기준부터 봐보면 간단해요.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업종, 골프 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얘네들은 초기 투자 비용이 딱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되게 클 것 같죠? 제 생각인데 이런 것들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업종 아예 그냥 기준으로 정해놔서 간이가세자 등록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 어차피 매출액이 엄청 커져서 당연히 일반가세 적용받긴 할 건데 제 생각에는 얘네는 그냥 실수하지 말고 환급 받아라 이건 것 같아요. 두 번째, 주로 사업자가 거래하는 업종. 얘는 왜 그러냐면 주로 사업자가 거래하면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거래 투명성 확보. 사실 요 마지막 점이 다 거래 투명성 때문에 이렇게 따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런 종목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간이가세 하지 마라 이런 뜻 같아요. 보면 고가품 같은 거 거래 투명성 제고해야 되죠. 주로 사업자 하는 거 당연히 말씀드렸고 1회 거래가액이 고가인 거 이거 고가 따라가잖아. 이런 거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서 우리가 좀 거래를 확실하게 좀 볼 수 있게 해라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역 기준으로는 간이가세 배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간이가세를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다음 장에 요게 뭔 말을 하는 건지 그 고시된 그 책자를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요 좌측편에 있는 게 얘가 업종 기준이에요. 업종 기준.
그리고 우측편에 있는 게 여기 나와 있죠. 일부러 제 지역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저도 궁금해서. 중부지방국세청의 경기 광주 세무서, 여기가 지역 기준이죠. 딱 봐도. 업종 기준, 좌측의 업종 기준부터 살펴보면 음식점업을 할 건데 요러한 업종 코드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업종 코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치킨 전문점을 55107 코드로 할 거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간이가세 사업자 적용 못합니다. 피자 햄버거 팔 건데 52118 코드로 사업장을 내실 때는 간이가세를 적용을 못합니다. 단 여기 밑에 예외적인 거는 있죠. 면적 기준으로 같은 내용이에요. 김밥을 팔 건데 52119 코드로 사업을 시작할 거면 간이가세는 할 수가 없다. 간단하죠. 업종 코드가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자, 다음으로 오른쪽에 지역 기준. 요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하남 기준인데 저희 이마트랑 뭐 스타필드랑 뭐 코스트코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요 전 사업자, 그러니까 요 지역에서 소재지도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적용 범위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앞장에서 디테일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지금 할인점을 이렇게 다 내준 거는 샵인샵 개념의 우리 그 이마트 가면 안에서 이렇게 떡볶이 팔고 뭐도 파시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 거기다 지경이 아니라고 하면 다 개별 사업자를 내시고 거기 안에 들어가 계신 거거든. 어쨌든 그래서 그 샵인샵 개념에서 요 이마트 하남점에서 거기 샵인샵으로 들어가 계신 분들은 천사업자가 일반 가세 사업자다. 간이 가세 사업자로는 들어올 수가 없다. 그리고 내려와서 하남시 미사로, 제가 있는 곳이 망월동인데 여기 카페랑 음식점 샤워 엄청 많이 하신단 말이야. 근데 자 보면 하남시 미사로에 있는 망월동에서 카페를 55104나 55107로 내실 거면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신 분들은 일반 가세 사업자로만 창업을 하실 수 있다. 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하남시 미사에서 망월동에서 창업을 한식점을 52101 등 코드로 하실 건데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신 분들은 간이가세 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요 표는. 좀 흥분하긴 했지만 오늘 좀 가벼운 주제로 한번 해봤고 상담을 실제로 하면서 간이가세는 그냥 매출액 기준으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좀 보편적인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도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